네, 안녕하세요. 북캐니스 지수입니다. 오늘 지수 좀 어떠셨나요? 보통 저는 주봉을 보고 정리하는데, 오늘은 따로 정리하는 내용 없이 마감을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에서 LG 디스플레이나 OCI 종목 그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모으고 계신 분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요 두 종목을 기존에 수익 실현한 자금이 좀 있어서 조금 모았습니다. OCI가 좀 빠지면서 수급 라인도 흔들리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기관, 투신, 연기금이 좀 오늘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기존에 들어온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뭐 재료라든지 또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보면 아직 5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와 재료는 좀 살아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오늘 조금 더 담아봤고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 방송 끝에 그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어떤 걸 살지에 대해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어제 정말 기운이 없었는지 너무 힘이 없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눠보고 싶은 주제였는데 아무래도 방송이 좀 루즈하다 보니까 많이들 끝까지 안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새롭게 좀 제가 기운을 차리고 영상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나 뭐 그리고 경제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댓글로 이런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 대한 의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용이 겹칠 수 있으니까 스킵 해주셔도 괜찮아요. 요즘에 주변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는데 너라면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살 것 같아? 아니면 한국 주식을 계속 살 것 같아?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최근에 그 미국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 대표 주식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어제장도 일별로 볼까요? 어제도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가 여기를 찍고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다시 이제 내려가는 흐름을 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등 타이밍을 노리느냐 아니면 미국 주식을 관망하느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저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앞으로의 어떤 게 더 전망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12월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이 하락이 되고 있을 때 이제 좀 줍줍하시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자금이 좀 크신 거라면 대선까지 보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트럼프랑 조 바이든 중에 트럼프가 된다면 미국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좀 상장할 만한 재료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트럼프가 2016년도 11월경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때부터 미국 주식은 계속 주가가 올랐거든요.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면 뭐 앞으로도 미국 주식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된다면 미국 주식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의 기점을 여기까지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 대통령 당선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매수세를 한번 볼게요. 네. 현재 보면은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외인들이나 뭐 기관이고 투신이고 연기금이고 계속 크게 거래가 많이 안 붙었어요. 뭐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만 붙거든요. 코스닥도 보시면 연기금은 최근에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중요시하는 외인, 뭐 기관, 투신 얘들이 아직 물량을 많이 담진 않았어요. 반면 개인들은 지금 계속 물량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장에 비해서
외인들이나 뭐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크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런 대선을 조금 관망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 이제 만약에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는 좀 더 살아날 이력이, 그 살아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장을 좀 흔들어 놓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선 전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대선 전까지 또 우리나라는 좀 갈만한 재료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정부가 최근 시중에 유동자금이 이제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돈이 돌면 결국에는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니까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되는 것이 이제 결국엔 나라 경제에 좋은 부분이고, 또 그런 이유에서 계속 이제 몇 조 원대의 대규모 정책들, 뭐 그린 뉴딜 같은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주식 양도세도 사실 2023년으로 시행 기간을 연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 이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와 줘야 결국엔 2023년도에 세금을 뭐 걷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물론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에 따라서 더 달라질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채를 상환하는데 주식시장에 대한 세금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부분을 상승할 만한 재료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또 여기서 현재 트럼프와 조 바이든이 이제 박빙인 상태이긴 하지만 조 바이든이 약간 우세한 내용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 지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적용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장은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제가 중국 주식을 한번 보면은 중국은 최근에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은 중국이 내려갈 때 같이 과거에는 많이 내려갔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지금 5주선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지지율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공화당은 자국민 중심주의가 강하고, 우리나라의 주식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중국을 때리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해외 중국 지수에 보면은 트럼프가 2016년도 이때쯤 당첨이 됐잖아요. 근데 미중 전쟁이 시작되면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중국 주식이 이렇게 하락을 나타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급락을 했고 2019년도에 어느 정도 반등을 보려던 찰나에 이렇게 코로나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커플링 현상이 나타났고,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그런 자국민 중심주의가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근데 이제 공화당은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고, 조 바이든의 경우는 아무래도 자국민주의보다는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제 법인세를 많이 때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법인들의 그 시장이 조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금이 신흥국 위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그린 뉴딜과 같은 맥락으로 이 조 바이든의 공약이 신재생 에너지에 힘을 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조금은 영향이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렇게 조금 상향 방향을 그리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저는 약간 이런 의심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언론에서 동학개미들이 이겼다, 개인들이 많이 스마트해졌다 하고 언론에서 얘기는 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워낙 빅데이터 기술도 많이 발달을 하기도 했고, 다양한 이제 정보,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엔 텔레그램 통해서도 많이 정보가 교환되고 있고, 다양한 정보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좀 무조건 뭐 무자비하게 넣는 주식 투자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많이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시장 종합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신용장가가 무려 17조예요. 이 17조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하루에 개인 매수세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날만 해도 지금 이게 억 단위니까 6억, 96억, 696억, 5천, 1조가 넘게 들어온 거예요. 1조 5천이 들어온 거고, 이날도 1조가 들어온 거고, 이날도 1조 2천이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3천 달러 정도인데, 이 나라에서 개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뭐 신흥부자 많아졌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음지에 있는 돈들이 사실 갈 곳을 잃었다? 그러니까 우선 스포츠 경기가 뭐 해외며 국내며 다 중단된 상태니까 도박 시장 자금 유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뭐 개인 도박자들이 아니라 그 도박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들 있죠. 걔네들이 이제 돈 놀이할 놀이터가 없어진 거죠. 거기다 이제 도박뿐만 아니라 뭐 유흥업소도 그렇고 해외 관련 불법 자금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막히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두 시장의 흐름 중에 하나인 사채업자들도 돈을 굴릴 때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만만한 게 결국엔 우리나라 국내 한국 주식 시장이고 뭐 외국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뭐 작전을 펼쳐가지고 물량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잖아요, 마켓이. 우리나라 마켓은 그래도 작전이 가능한 마켓이지만 외국은 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분들의 개인 자금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기관에서 갖고 있는 개인 물량도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기관도 붙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관은 잘 안 붙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법, 그러니까 음지에 있는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결국에는 돈놀이를 하려고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보시면 지금 뭐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심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거래량이 벌써 7,100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2, 3천만 들어와도 그날 거래량이 많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참 정치 테마주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도 거래량은 2천만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7,100만도 들어오고요. 억 단위로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그냥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그 음지의 돈을 조금 의심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런 음지의 돈을 의심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특히 오전장하고 오후장의 유동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루에 20% 올렸던 종목이 마이너스까지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이제 뭐 새로 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자금을 유입하려고 보시는 분들이 이제 국내 주식을 할지 해외 주식을 할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라면 미국 주식은 일단은 대선까지는 보고 그 어느 당선자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을 좀 내릴 것 같고요. 뭐 그때 되면 사실상 대북주도 있고 테마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주식은 저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된다면 결국엔 음지의 개인 매수 자금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돌 것 같아요. 자기네들의 유통 라인이 없어지니까. 그럼 결국 그 자금 자체의 특성상 지금처럼 좀 유동성이 심한 장세가 계속이 될 것 같으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치르시는 것보다는 좀 비중 적게 해서 테마주 장세에 거래를 해보시고
반대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다음 주면 결정이 돼 있는데 내려갈 확률이 지금 현재 높긴 하죠. 근데 한 번에 뭐 2단계가 된다고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컨택트 주들 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크거나 차트상 저가에서 상향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뭐 항공이나 여행 쪽 이런 애들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약이나 뭐 5G라든지 그린 뉴딜 쪽이 너무 가격 장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아직 뭐 시세를 안 보여준 애들이야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만 시세를 좀 보여줬던 고점인 애들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된다고 하면 매도를 하고 그 자금으로 약간 컨택트주 위주로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림당이라든지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시가총액 큰 걸로는 뭐 호텔신라 뭐 이런 백화점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이런 여행 관련주 검색해 보시고 차트나 수급을 한번 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주봉의 차트가 상향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그 수급 라인이 뭐 웨이는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클라이언트들이 붙었고 뭐 기관이나 투신의 매수세가 붙었다. 뭐 그런 애들을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종목을 검색한 상태는 아니라서 주말에 이런 부분을 좀 모니터링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2월 대선쯤에 되면 일단은 좀 비중을 50% 정도는 현금화를 해두었다가 누가 당선되는지를 보고 그때 움직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무조건 조정은 한번 올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되면 어쨌든 하향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가요. 조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상향으로 되더라도 지금 기관이나 외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장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하향으로 가거나 이제 상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젊을 때부터 좀 경제신문을 즐겨보기도 했고 돈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저는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돈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은 좀 저한테는 아직 뭐 저도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좀 선배님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떠한 고견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뭐 종목 공부는 하셔도 되는데 지난주 뭐 지지난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뭐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면 아예 주식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과거는 바뀌지 않고 미래에 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시간에 그냥 우리가 주식에 평일장에 올인을 하다 보면 뭐 주변에 가족들이나 좀 가까운 사람들 많이 못 챙겨주잖아요. 주말에 이제 가족분들하고 좀 시간 많이 보내시고 좀 편안한 시간 보내시다가 또 그 힘을 받아가지고 월요일장에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예, 그럼 오늘도 제가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의식하는 주식, 의식 주식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장에 뵐게요.